자, 두 번째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 반복해서 여러 번 측정하고 그 사람의 반복 측정된 값들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단지 시간을, 그러니까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어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 전에 점수를 재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각 사람마다 점수를 재고 6개월 후에 점수를 쟀어요. 그랬을 때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한 사람당 3번씩 측정한 거죠. 전 3개월, 6개월. 그래서 모든 사람을 3번씩 다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시점 간의 차이가 없다. 연구가설은 아니다. 어느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다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그랬죠? 어딘가는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럼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첫 번째는 모든 시점 간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차이가 있으면 다중비교를 통해서 각각을 쌍으로 맺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대응표본 개념으로 들어가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사람 10점, 16점, 25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모든 사람 각각의 점수 차이를 뺀 거를 가지고 다 잰다 그랬죠? 전하고 3주 후의 차이를 재고요. 전하고 6주 후의 차이도 재고 3주에서 6주 후도 차이를 재는데 이거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얘도 아노바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틀립니다. 얘는 어떻게 틀리냐면은 전체 변화가 있어요. 똑같아요. 전체 변화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틀린 개념이 하나 들어가요. 뭐냐면 얘는 각 사람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20명이 있는데 20명에 3번 측정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0명마다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명마다 각 개체 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 간이라는 말입니다.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우리가 지금 20명을 쟀으니까 총 20명 각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빼줘야 돼요. 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한 다음에 얘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는 요걸 갖고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한 사람마다 시간 1에서 2에서 3에서의 차이점들이 있다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에러값.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랑 똑같은데 특이하게 요게 하나가 들어가요. 왜냐면 각 사람들 20명이면 20명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 차이를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개체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tween subject, within subject라는 건데 요게 즉 뭐냐면 개체 안에서 우리 사람들의 3번 측정한 거, 개체 안에서 3번 측정한 요 값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요렇게 본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어려운 말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구형성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이론이 자꾸 어려워지죠. 그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복합 대칭성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상관관계가 모두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분산 분석에서는 개체 간에 각각의 집단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집단 간에 분산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맞죠? 우리가 분산이 똑같아야지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구형성이라는 거는 대응 비교를 할 때는 한 사람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연속으로 측정하잖아요. 그 측정치 간에 상관계수를 재서 뭐 한다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구형성이 검증이 되면 이 분석 그대로 쓰자. 구형성이 검증 안 되면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구형성 조건이 만족한 경우에는 일별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쓰는 요걸 할 수도 있는데 일별량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뒤에 조금 이따 해볼 텐데 얘는 데이터를 좀 복잡하게 막 해야 돼서 실제로 얘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는 요거 그냥 지금 이따가 할 텐데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값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는 없어서 요걸 갖다 쓰는 거고, 만약에 구형성 가정이 만족이 안 날 경우에는 보면 다별량 분석 방법, 여기 분석해 보면 다별량 테스트라는 값도 나오거든요. 이 값을 쓰거나 아니면은 자유도를 수정한다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값을 보정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 값을 쓰는데 둘 중에서 밑에 있는 두 번째 거, 요 값을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쓰고 이 값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도 쓰고 아니면 얘를 쓰는 거예요. 중간에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많이 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아노바 모형의 의미는. 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자, 그러면 영어, 그러니까 시작 전 3개월, 6개월 요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그 다음에 평균 비교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일반 선형 모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일반 선형 모형. 그 중에서 반복 측도라고 되어 있죠? 반복 측도. 자, 분석에서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측도, 얘를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관점에서 나눠지죠? 그래서 뭐 반복, 아니면 또 시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점이라고 합시다. 자, 시점인데, 우리가 시점을 총 몇 번 측정했어요? 전 3개월, 6개월, 3번 측정했죠? 그래서, 3번 측정할게요. 이겁니다. 자, 시점에서 총 3번 측정했습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고요. 자, 뒤에 가면은 이거를 여러 번 측정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 따로 해드릴게요. 자, 시점하고 정의. 자, 그러면 전 3개월, 6개월 했죠? 걔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됐죠?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자, 도표 들어가 볼게요. 도표 들어가서 그림을 찍어줘야 되는데, 시점을 수평축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전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추가 버튼 꼭 눌러줘야 돼요. 추가 버튼. 자, 시점에서 추가 버튼. 그 다음에 계속. 됐죠? 그 다음에 사후 분석은 지금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원 분산 분석할 때 쓸 겁니다. 그때 쓰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옵션 들어가 봐야죠. 옵션 들어가서 기술 통계량,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 요거 하는데, 동질성 검정은 큰 의미 없겠네요. 우리, 구형성 검정을 할 거니까. 그래도 일단 해볼게요. 해주고, 시점을 오른쪽으로 넣는 겁니다. 시점을 오른쪽에다. 시점 간에 비교해줘라 이거예요. 시점을 오른쪽에다 넣고, 주효과 비교 클릭하고요. 그럼 밑에 신뢰 구간 수정이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전에 LSD 말고 뭘 본페리 쓰라 그랬죠? 본페로니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시점 본페로니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본페로니로 시간당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 분석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사후 분석해줬잖아요. 그 사후 분석 개념이 여기는 이겁니다. 반복 측정에서는 이걸로 사후 분석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됐죠? 계속 누르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뜨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 차이가 아마 계속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얘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할게요. 자, 이게 변수고요. 기술 통계 분석에서 평균이 이렇게 바뀌었다 나왔죠? 자, 중요한 게 구형성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머클레이의 단위 행렬 검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버전이 조금씩 바뀌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죠? 맞죠? 여기 구형성 검증, 여기는 또 구형성 검증이라고 해놨네요. 단위 행렬이 아니고 요겁니다.
구형성 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구형성이라고 아예 나오죠, 이제? 구형성 검정. 뭐냐면 이거는, 자, 우리가 분산이 동질하냐, 안 동질하냐 했을 때 분산의 동질성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구형성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0.05보다 크면 구형성이 성립이 됩니다. 이 개념입니다. 등분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이라고.